2024년 첫 IPO 일정 중 하나인 APR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해당 주식은 저와 제 지인 중 현재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한 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장외에서 약 6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는 약 20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잠깐! 공모청약 계산법 공모가 곱하기 청약 비율 나누기 2로 계산하면 1주당 공모청약가. 통상 인기 있는 공모청약의 경우 비율이 1000대 1 이상입니다. 그럼 다시 계산식에 대입해보면 20만 곱하기 1000 나누기 2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 만약 공모청약 빈율이 1일로 나올 경우 20만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배당받기 위해 내야 하는 공모청약 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이 돈은 공모청약이 완료되고 상장 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두 반환됩니다. 그리고 장외 주식은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APR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장외에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은 맞아본 사람이나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대한민국의 세법은 5년간 누적으로 과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잊고 있을 때 갑작스레 세금이 과징됩니다.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미리미리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자칫 투자 수익으로 얻은 돈들을 살점 뜯기듯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APR의 존재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년입니다. 제가 투자클럽의 교육팀장으로 활동을 막 시작했을 시절에 저희 클럽에서는 이미 투자를 완료한 상태라 저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투자한 평균가가 약 27,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투자하신 금액이 약 85,000원입니다. 기간 차이는 6개월도 나지 않았지만 다른 클럽에서 주도의 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위와 같습니다. 이로부터 수년이 흘러 2023년 3월경 장외에서 APR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거래가는 10에서 15만원 사이 저희 투자클럽을 통해 투자했던 고객들은 300에서 400% 수준의 수익이 발생한 시점이 되었지만 저의 지인은 30% 수준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저희 투자클럽의 고객들은 약 2000%의 수익이고 상대 투자클럽은 약 600%의 수익입니다. 물론 제 지인에게는 작년에 매도를 권했고 약 15만원 평단가로 일괄 매도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투자라는 건 무조건적인 수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 꾸준히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내린 결단이었고 지인분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두 투자클럽은 같은 종목을 투자했지만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투자클럽의 유통피 바로 마진 차이입니다. 제가 독립한 이유도 사실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속했던 투자클럽도 고객의 수익보다는 판매자의 수익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헤어질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로 정진한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나 현재까지 순조롭게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투자를 결정할 때 너무 쉽게 결정해서 일을 저지르거나 또는 너무 신중을 기하다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모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할 땐 정보를 종합한 후 나름의 기준을 정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월등할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장외 주식을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는 발행사 사기와 유통사 사기입니다. 발행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 즉 회사를 의미합니다. 유통사는 주식을 유통하는 데 관여되는 모든 기관, 단체, 개인 등이 해당됩니다. 통상 장외 거래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의 흥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등을 통해 강제로 마케팅을 시행하고 기업 가치를 부풀려 판매하는 거의 사기와 같은 수준의 행위가 잦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돈 벌기는 수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행위를 좋아하지 않아 블로그나 유튜브 등도 하지 않고 폐쇄적 고객 관리만 합니다. 이건 저만의 전략이며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장을 앞둔 대부분의 회사는 공시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의 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만 잘 살펴보셔도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투자할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인 주주 현황과 공모 후 유동 물량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그냥 투기입니다. 투자 자료를 살펴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약 35페이지 분량의 약식 보고서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만 따라가도 이 회사의 고유 가치나 미래 가치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상기의 자료는 공시 의무에 의한 자료이며 약식 자료입니다. 실제로 상장 주관사가 작성하는 자료는 생각보다 방대합니다.
통상 200에서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검토합니다. 보고서의 규모가 그 정도가 되려면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칙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도 검토 가능한 정보들은 상당수 있지만 마음이 조급하면 이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일이나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핑계는 투자 손실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모두 옳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 경험과 제 고객들의 손실 보존 등을 통해 검증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